오늘은 책 이야기입니다. 책 이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에서 벌어진 경험을 담은 책이죠. 홀로코스트는 유대인 절멸을 위해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자행한 대학살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 빅터 프랭클은 그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였죠. 그는 수용소 생활 내내 존재의 의미의 중요성과 수용소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의미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찾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이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빅터 프랭클, 190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철학사상 심리 논문을 쓸 정도였다죠. 성인이 된 이후 빈 대학교 의대에서 신경과와 정신과를 전공한 그는 우울증과 자살에 대해 연구했는데요. 이때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알프레드 아들러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프랭클은 의대 생활을 굉장히 인싸스럽게 보냈는데요. 1924년 오스트리아 사회민주주의 청년운동 Sozialistische Mittelschüler Österreich. 의 회장이 되어 고등학생들을 위한 무료 정신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여기서 청소년 자살률을 급격히 낮춘 성과를 거둬 비렐름 라이 같은 거물급 인사들의 관심을 끌었죠. 이후 프랭클은 승승장구합니다. 비엔나의 스타인호프 정신병원 신경과와 정신과에서 레지던트를 지내며 자살 충동을 가진 3,000명 이상의 여성들을 치료하였고, 지금까지 쌓은 경험들을 토대로 1937년 마침내 비엔나에서 개인병원을 개원하죠. 문제는 그 기세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듬해인 1938년 3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며 반유대주의가 오스트리아 전역에 퍼지자 프랭클 또한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리안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프랭클은 더 이상 병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개원 3년 만에 폐업을 결정하고 마는데요. 그래도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봅니다. 당시 빈에서 유일하게 유대인들이 입원할 수 있었던 로스차일드 병원이 그를 받아주었죠. 그는 여기서 나치 안락사 프로그램 T4 작전에 대항하며 정신과 의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고, 이후 자신의 정신적 동반자 틸리 크루저와 만나 결혼에 성공합니다. 비록 한 번의 시련을 겪었지만 직장도 새로 구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까지 했으니 앞으로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줍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량 학살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1942년 프랭클은 가족과 함께 나치 테레지엔 슈타트 게토로 추방됩니다. 프랭클은 여기서도 종합의사로서 일하며 수용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캠프와 자살방지망을 만드는 등 갖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짙어질 대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순 없었어요. 열악한 환경, 아버지 가브리엘은 폐부종과 폐렴으로 사망했고, 1944년 결국 프랭클은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송되었죠. 이 책은 바로 이 순간부터 1945년 미군에 의해 풀려날 때까지의 수용소에서 겪은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득 실은 기차에는 프랭클 박사와 같은 지식인뿐 아니라 기업인과 정치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자신들이 올라탄 이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우슈비츠야, 저기 팻말이 있어. 그곳에 악명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휩싸였지만 역에 들어서고 나자 이내 안심합니다. 집행유예 망상, 흔히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형 직전 집행유예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을 갖는 것처럼 프랭클 또한 아우슈비츠에 먼저 온 사람들을 보며 막연한 희망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프랭클을 포함한 일행 중 90%는 곧바로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는데요. 그 운명은 장교로 보이는 단 한 사람의 손가락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죠. 프랭클은 이 운명의 갈림길에서 다행히도 나머지 10%에 속하게 됩니다. 대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짐승 취급을 받으며 감시자들로부터 폭력과 욕설에 시달리게 되었죠.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신참들은 대부분 시궁창의 오물을 치우는 일에 배정되었는데요. 청소 중 똥물이 얼굴에 튀어도 절대 닦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만약 더럽다고 닦기라도 하면 그 즉시 카포의 주먹질을 견뎌야 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조금만 힘든 내색을 보여도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무지막지한 폭행을 자아내니 다들 점점 이보다 더한 상황에도 동정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무감각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프랭클 또한 이 무감각 현상을 경험했는데요. 불과 2시간 전에 자기와 얘기를 나누던 동료 수감자가 싸늘한 주검이 되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스프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발이 부어 맞는 신발이 없어 맨발로 눈길을 걸어야 하는 동료를 보며 공감하기는커녕 아껴둔 빵을 먹기에 급급했다고 밝혔죠. 지금까지 수감자들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잊은 채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프랭클 또한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매일 깨진 유리로 면도를 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해왔죠. 그러나 이들의 몸은 고통으로부터 무감각해졌을지라도 마음은 그렇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밤마다 수용소에서는 가혹한 현실을 잊고 내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 예술이나 종교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프랭클은 주로 과거 평화로웠던 일상을 회상했는데요. 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집 현관을 열고 나를 반겨주는 아내를 만나는 등 매일 매시간 상상 속 그녀와 대화를 나눴죠. 비록 당장은 아내의 생사조차 알 길이 없지만 그는 그녀와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꼈고 고통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프랭클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고 죽게 하는지 연구했는데요. 그 결과 2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시련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수감자들은 수용소라는 가혹한 외부 환경을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죠. 선과 악, 카포가 되느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돕느냐, 이건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신의 선택, 자유예요. 프랭클은 모든 실현 속에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숨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린 매 순간 그 질문들에 답해야 하며 그 답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에게만 주어진 독자적인 기회라고 덧붙였죠. 2번째는 살아갈 이유입니다. 프랭클은 삶의 희망과 목표를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는데요. 니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프랭클 또한 해방 후 대학 강단에서 수용소에서의 심리 상태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꿈꾸며 견뎌냈죠. 그리고 한 수감자가 3월 30일에 종전하는 꿈을 꿨으나 기일이 다가와도 변화가 없자 고열을 앓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희망과 목표를 잃는 것은 죽음과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1945년 4월 종전이 되면서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석방됩니다. 마침내 생사를 넘나드는 시련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토록 바란 자유였지만 프랭클 일행은 미친 듯이 기뻐할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못했죠. 2인증, 주로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나며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후에는 비통과 환멸을 느끼는데요. 프랭클은 여동생을 제외한 온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영영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보상은 전혀 없었어요. 되찾은 자유에는 자신이 그토록 바랬던 행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프랭클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았죠. 그는 이 끔찍했던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라는 정신의학 이론을 만들었고 재혼에도 성공했으며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Man's Search for Meaning. 이 책의 영미판 제목으로 의미를 찾기 위한 인간의 탐구라는 뜻을 담고 있죠.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린 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른 답을 내놓죠.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질문을 남기며 오늘의 책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